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침실 문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 소연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숨죽인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 하나. 엄마, 정말로 그런 거였구나. 지은이의 떨리는 음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운명적인 전화 한 통으로부터 말이죠.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결에 받은 전화, 해양경찰서에서 걸려온 거였죠. 한소연 씨 맞으시죠? 급히 나와주세요. 남편분이 해상구조 작업 중 실종되셨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실종이요? 뭔 소리예요? 우리 민호가 왜요? 파도가 너무 커서. 지금 수색 중이니까 빨리 와주세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민호야, 괜찮다고 말해줘. 제발. 어젯밤만 해도 내일 큰 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일찍 나간다면서 이마에 키스해주고 갔는데. 조심해 여보. 꼭 무사히 돌아와. 걱정 마. 우리 소연이. 나 해양경찰 몇 년 했는데.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건 차가운 선고였어요. 유가족이신가요? 환자는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혀서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 민호는 수영도 잘하고 구조작업도 베테랑이라고요. 하지만 차가운 시신백에 덮인 민호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병원 복도에서 한 남자가 달려왔어요. 소연아, 민호는 어떻게 됐어? 큰아버님, 장우석이었어요. 평소엔 과묵하신 분인데 그날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계셨어요. 형님,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큰아버님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소연아. 형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왜 그렇게 절실했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그 따뜻함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해양경찰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까지.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연 형수님, 많이 슬프시겠어요. 민호 형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큰아버님이 계속 제 곁에 계시면서 마치 남편처럼 모든 걸 챙겨주시는 거예요.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맡고 장례 절차까지. 시댁 식구들도 있는데 왜 큰아버님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3일째 되는 날 밤, 빈소에서 둘이서만 남았을 때였어요. 소연아, 네 형님. 앞으로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당신만은 내가 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왜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호가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마다 울리던 면도기 소리도, 싱크대에 놓인 커피잔도, 소파에 벗어놓은 양말도 이제 없어요.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소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혼 생각은? 아직 33살인데 혼자 사시기엔 너무 젊으시잖아요. 보험금 많이 나왔다면서요? 부럽네. 그런 말들이 너무 싫었어요. 민호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 얘기를 하다니. 딸 지은이는 캐나다 유학 준비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엄마, 나도 가슴이 아픈데 계속 거기 있으면 더 우울해져. 엄마부터 추스르고 있어야 해. 지은아,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엄마, 나도 힘들어. 아빠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되겠어. 빨리 유학 가서 정신 차리고 올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빈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호,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소연의 하루라는 이름으로요.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도 보태서 그럭저럭 괜찮은 곳으로 만들었죠.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 죄송해요. 몰랐네요. 괜찮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혼자였고 잠들기 전까지 민호 생각에 울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아버님이 출근길에 들르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안 먹었지? 김치찌개 끓여왔어. 빵만 먹으면 속 버린다. 미역국이라도 마셔. 혼자 사시는 분이 요리를 참 잘하세요. 큰어머님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직접 요리를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매일 이러시면 제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나도 혼자 해먹기 심심한데 마침 잘 됐어. 그래도 소연아,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민호 없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큰아버님은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카페 선반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내려주시고 무거운 원두 포대도 옮겨주시고 전구도 나갔네. 내가 갈아줄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 위험하니까 내가 할게. 그런데 어느 날 카페 손님 중에 수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사장님, 혼자 사세요? 네, 그런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예쁘시네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기분 나쁜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죄송한데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별뜻 없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같이 영화나 볼까 해서. 그때 큰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소연아, 점심 먹었어? 남자가 큰아버님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남편분이세요? 큰아버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 걸지 마세요. 우리 아내한테. 아내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황급히 나가고 저는 왜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형님, 아내라고 하시면 미안. 순간 화가 나서 그런 놈들이 가끔 있어서 걱정됐어.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밤늦게라도 상관없으니까. 네, 형님. 그날 밤부터 큰아버님이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혼자 버티지 마라, 소연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태풍 경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거든요. 카페 간판도 흔들리고 유리창도 덜컥덜컥 소리가 났어요. 뉴스 속보입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서 전국 각지에 정전 사태가. 그런데 정말로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큰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형님. 죄송한데 집에 정전이 되어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형님,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에. 아니야, 지금 가야겠어. 혼자 있으면 안 돼. 큰아버님이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뛰어오셨어요.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말이에요. 야, 정말.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어떡해. 형님,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나는 괜찮아. 소연이가 무사하면 돼. 그렇게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큰아버님 집으로 갔어요. 길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큰아버님이 허리를 꽉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한테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다른 감정. 큰아버님 집도 정전이었지만 촛불을 켜두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젖은 옷 갈아입어야겠다. 내 옷이라도 입어. 괜찮아요, 형님. 감기 걸리면 어떡해. 빨리 갈아입어. 큰아버님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촛불 아래서 마주 앉아 있으니까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차라도 한잔 할까? 네, 고마워요, 형님. 소연아, 민호 떠나고 많이 힘들지? 네, 정말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도 그래. 큰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였는데 정말 외로워.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형님, 저 이상한가요? 민호 그리워하면서도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랬거든. 큰아버님이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울지 마, 소연아. 형님이 여기 있잖아.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를 그리워하는 마음과는 다른 뭔가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 큰아버님도 저를 그냥 조카 며느리로만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소연아. 네, 형님.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어요. 큰아버님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 전기 들어왔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고 어색해했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되겠네요. 그래야겠다. 하지만 둘 다 아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큰아버님의 따뜻한 손, 촛불 아래서 마주했던 눈빛.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사장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아, 네.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손님들한테까지 실수를 할 정도로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큰아버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어색하게 인사하시고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형님, 아침은 드셨어요? 집에서 먹고 왔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제가 해준 거 드셨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평소보다 빨리 마시고 가셨어요. 점심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큰아버님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그래서 몰래 가봤어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문학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보듯이 금지된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랑이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마치 우리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큰아버님까지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올 때 여학생 하나가 큰아버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예쁜 학생이었어요. 아마 25살 정도? 상담? 무슨 상담? 연애 상담이요. 교수님은 사랑에 대해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하하. 그런 상담은 상담센터에서 받는 게 좋겠네. 큰아버님이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질투심도 들었어요. 내가 왜 질투를 하지? 큰아버님은 내 시숙인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석 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쇼윈도에 결혼 반지 세트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민호와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소연아,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프러포즈할 때 민호가 끼워준 반지 아직도 제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를 생각할 때보다 큰아버님을 생각할 때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날 밤 민호 사진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형님을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민호 49제가 다가오면서 유품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가지, 책, 시계, 사진들. 하나하나 만지면서 추억에 잠겼는데 갑자기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민호의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소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일찍 들어왔다. 미역국 끓여줬는데 맛있다고 하네. 형님이 요리 가르쳐 주신 덕분이다. 소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큰형님이 또 소연이한테 반찬 갖다 주셨다. 형님이 소연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시는 게 고맙다. 내가 없어도 형님이 계시니까 안심이다. 민호가 큰아버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큰아버님이 오셨어요.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서 소연아, 또 혼자 이런 거 하고 있어? 같이 하자고 했잖아.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셨어요. 괜찮아요, 형님. 그냥 민호가 보고 싶어서. 큰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나도 그래, 소연아. 민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형님도 외로우시죠? 큰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정말 외로워. 특히 요즘엔 더. 요즘엔 더요? 너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형님, 그게 무슨... 큰아버님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셨어요. 소연아, 나 이상한가? 뭐가요? 너를 보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님, 민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춰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밀어내야 하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형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소연아, 형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 봐도 될까요? 제가 한 말이었어요. 큰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슬프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소연아. 형님도 저를 여자로 보세요?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 딸 같은 존재였는데. 언제부터요? 폭풍우 치던 그날 밤부터. 촛불 아래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솔직해졌어요. 소연아, 나 58살이야. 너랑 25살 차이 나는데.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든든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요. 형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낮에는 여전히 큰아버님과 조카 며느리 사이였지만 밤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이었죠. 큰아버님이 카페 문을 닫은 후에 오시곤 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형님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강의하면서도 계속 내 생각만 했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는 멀리 드라이브도 갔어요.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소연아,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괜찮아?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훨씬 성숙하고 든든해서 좋아요. 그런데 가끔 무서워. 이게 꿈은 아닐까 싶어서. 저도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해요. 큰아버님이 요리해 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갈비찜 만들어 봤어.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어요. 민호에 대한 그리움과 큰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소연아, 민호 얘기해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착했어. 너 만나고 정말 행복해 했는데. 형님이 보기에 저희 부부 어땠어요? 좋았어. 하지만요. 너는 민호보다 더 깊은 사랑을 원하는 타입 같았어.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민호와의 사랑은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다면 큰아버님과의 사랑은 깊고 강렬했거든요. 온천 여행도 갔어요. 둘이서 조용한 펜션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게. 남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소문이 날까봐. 카페에서도 손님들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었고 밖에서 만날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곤 했어요. 형님,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맞나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자. 언제까지요? 지은이가 유학 가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날 뻔했어요. 시댁 작은 아버님이 갑자기 카페에 오신 거예요. 그때 마침 큰아버님이 계셨는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거든요. 형님도 여기 계시네요. 소연이 혼자 힘들까봐 가끔 들러.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친해 보여서. 다행히 그냥 넘어갔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은이가 걱정되었어요. 캐나다에서 곧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형님, 지은이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직은 말하지 말자.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그런데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은이가 유학 가고 나서. 하지만 운명은 우리 계획과 달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은이가 깜짝 귀국을 했어요. 유학 준비가 끝나서 엄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면서. 엄마, 나왔어. 깜짝이지?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도 그날 밤 지은이가 카페에 왔을 때 큰아버님과 저를 봐버린 거예요. 둘이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지은아, 이건... 할아버지, 당신도 이상해. 아빠한테 이게 뭐야? 그날 밤 지은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야. 아빠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그래도 하필 큰할아버지야? 아빠 형이잖아.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이해해줘. 이해가 안 돼. 절대 인정 못해. 지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아빠가 하늘에서 울고 있을 거야. 아빠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거짓말.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 지은이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친정에 가서 다 말해버렸어요. 엄마 아빠까지 카페로 쳐들어왔어요. 소연아,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도 혼자서는 못 살겠어요. 그래도 시숙하고는 안 되지.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뿐이야? 소연아, 아빠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알아? 아버지,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게 권리야? 염치 없는 소리 하지 마. 시댁 식구들은 더 심했어요. 형수님, 우리 민호한테 어떻게 그래요? 큰아버지도 이상해요. 형수님이 외로운 걸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숙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큰아버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용했다고? 나는 진심으로 소연이를 사랑해.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변태 같은 짓이죠. 함부로 말하지 마. 사랑의 잘못은 없어. 형님 정신 차리세요. 조카 며느리예요. 조카 며느리. 나도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결국 가족 회의까지 열렸어요.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저희를 규탄했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어. 민호, 영원히 하늘에서 울고 있을 거야.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1년은 지났잖아요. 1년이 뭐야? 3년은 상을 치러야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떻든 도리는 지켜야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은이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나 유학 안 갈래. 엄마 감시하려고. 지은아, 그러지 마. 아빠 무덤에 가서 빌었어. 엄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지은아, 그 할아버지랑 헤어지지 않으면 나는 엄마 딸 아니야. 하지만 큰아버님은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나는 소연이 없으면 못 살아. 가족이고 뭐고 다 포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 교수직도 포기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미쳤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형님만 있으면 돼요.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려도 진짜 가족은 형님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연 씨 들었어? 시숙하고 재혼한다던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돈 때문인가? 교수니까 돈 많을 텐데. 카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겉보기와 다르네. 아이고, 우리 딸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결국 카페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러다가 카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그래도 될까요? 뭐가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큰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소문이 났거든요. 교수님, 요즘 어떠세요?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장 교수, 정말 그런 일이야? 무슨 일? 조카 며느리와 개인적인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수님 스캔들 들었어? 진짜야? 대박이네. 나이 차이도 엄청나던데. 그런 상황에서도 큰아버님은 굳건하셨어요. 소연아, 후회 안 해? 전혀요. 형님은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야. 결국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몇 명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큰아버님이 교회에서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주례를 서주셨거든요. 두 분의 사랑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지금 한소연 씨와 장우석 씨의 결혼을 선언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카페 2층을 개조했어요. 큰아버님이 직접 인테리어도 해주시고 작은 부엌도 만들어주셨어요. 어때? 우리만의 보금자리? 최고예요. 정말 꿈 같아. 펜션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어요. 소연과 우석의 하우스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부부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해요. 연상연하 커플이세요? 부러워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지은이는 아직도 연락을 안 받아요. 엄마,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연락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소연아,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마. 어머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행복하지 마. 그래도 큰아버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괜찮았어요. 소연아, 미안해. 나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져서. 괜찮아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지금도 가끔 민호가 그리워요. 하지만 그것과 지금의 행복은 별개인 것 같아요. 큰아버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소중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카페에서 같이 일하고 밤에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강의 어땠어요? 학생들이 연애 상담을 자꾸 해달라고 하네. 형님이 연애 전문가가 됐나 봐요. 하하, 그러게, 우리 덕분에. 물론 쉽지 않아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사람들 조카 며느리하고 시숙이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나이 차이도 엄청나던데. 하지만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큰아버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이제 카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겠네. 네, 그럼 펜션도 더 크게 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요즘에는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와요. 사장님들 보니까 사랑이 느껴져요. 저희도 저렇게 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구나. 지은이 소식도 가끔 들어요. 유학은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연락은 없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큰아버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가슴은 아피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민호와의 사랑도 소중했지만 큰아버님과의 사랑은 더 깊고 진실해요.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해요.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너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길 바라. 큰아버님이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한장에서 했던 약속 기억나? 당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었지. 기억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나 봐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 단순히 가족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민호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큰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형님.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편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서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금지된 사랑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랑에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큰아버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어요. 이 작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말이에요.